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하는 종목들이 섹터가 오르는 것을 아마 이제 구독하시고 영상을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하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시장입니다. 예전에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뭐 상승으로 안 가도 좋으니까 옆으로만 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폭락도 심하지 않고 상승도 너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만 간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장 사실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시장 하락 변수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건 누구의 말대로만 가는 거죠. 뭐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제재를 걸었다.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정치적인 것까지 다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물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장은 특성상 계속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잠잠히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붙고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섹터든지 어떤 회사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성과 원리를 이용해서 예상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입니다. 여러분, 세력에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얘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약점이 신고가예요. 그 다음 약점이 신저가입니다. 그 중간 가격에선 자기네 마음대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고가예요. 신고가는 왜 그러냐? 결국은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 기습적으로 올릴 거냐? 은근슬쩍 올릴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신고가가 발생을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해요. 주목한다는 건 뭐죠?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은 더 높은 가격에 올려서 매도하고 싶은데, 일찌감치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얘네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많이 흔들고 밀고 또는 기습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전개를 합니다. 신저가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이제 신고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영상을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목 가격에 대한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요. 제가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멤버십 영상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성파워텍이 힘을 주고 상승을 하고 원전이 주목을 받았을 때 뭔가 전개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공중부양 차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력이 뭘 가장 고민한다고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매물이 많이 붙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기습적으로 상승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릴까? 이게 가장 고민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공중부양. 왜냐하면 갭을 띄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갭을 띄웠다라는 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고 갭을 띄운 다음에 박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일단 많이 씁니다. 압박을 받으라고. 빈 공간이 많으니까 하락하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트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다음 봉에 이렇게 또 슈팅을 내게 되죠. 이건 뭐죠? 앞에 있는 이 저항대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빠른 가격에 빠른 시일 내에 공중부양을 시켜서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매물 테스트를 하고요. 바로 가면 너무 티나겠죠. 그래서 며칠 쉬었다가 슈팅을 만들어내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올랐고요. 또 얼마 전에 올린 주식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 댓글을 3일 전에 달았죠. 그럼 다음 섹터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 이야기하면서 시멘트 관련주 섹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해드리는 교육방 같은 경우는 시멘트 섹터를 한 3일 전인가 이때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에 있냐? 차트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고려시멘트를 한번 볼까요? 고려시멘트가 오늘 급등 나오면서 아직 장중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쉽사리 상한가를 가지는 않고, 만약에 얘네가 좀 전개가 급하다, 난 빨리 간다 라고 하면 상한가를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갭을 높이 띄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저항에서 딱 떨어져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 움직임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섹터 자체가 이제 건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건설주가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얘네한테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시에 어떤 걸 이제 관찰을 했냐면, 자 보시면 얘가 이 신고가가 여기죠. 그리고 그 전에 저항 단계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개를 시키고 싶으면 이 가격에서 이렇게 다시 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면서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란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빨리 가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밀리지 않는 그림을 며칠 동안 보여줬거든요. 계속적으로 앞에를 소화하는 그림을 역시나 그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상한가 한 번만 가면 이때부터 뭡니까? 신고가예요. 자, 고려시멘트는 급등주 유형이죠. 이전에도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그럼 상한가 한 번 나오는 게 세력 입장에서 어려울까요? 별거 아니죠. 하루에도 상한가 종목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상한가 한 번만 딱 찍으면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을 본 걸까요? 아, 세력이 신고가를 보내기에 좋은 위치까지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신고가가 머지 않았으니까 상한가 한 방이면 되니까 그걸 만들었을 때 계속적인 상승 랠리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건설 쪽은 이미 반응을 줬으니까 딱히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 폭락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싫다고 했죠. 이거는 사실 저까지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수만 없다고 하면 지금처럼 주식이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만들어놨고 매집도 했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차트 분석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세력의 심리, 세력의 약점, 신고가를 얘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겠죠. 주식은 명분 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갈 거냐. 단발성 명분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냐.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는 건설 쪽으로 이슈를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란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지금 얘가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과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연구와 공부와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으신다고 하면 저보다도 더 예상을 더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그 중에서도 시멘트 회사도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 회사 중에서도 어떤 시멘트 회사가 경쟁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인맥이 좋고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낸다고 하신다면 더 좋은 회사와 더 가치 있는 섹터를 여러분이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전에 섹터에 대한 설명드렸죠. 돈 될 만한 섹터가 뭐냐 라는 것도 항상 연구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서브적인 거죠.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차트고 파동 원리입니다. 대시세가 나왔던 건 갖다 버려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파동이 안 나왔던 고려시멘트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력이 출발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연구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어떤 섹터의 유망한 섹터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